UFO가 샤르벨에서 태어난 문명의 이기이지만 무한이론의 법칙대로 진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UFO가 지니고 있는 천태만상의 조화를 샤르벨의 인류들조차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UFO는 성스러운 우주의 힘, 즉 파브시 에너지의 힘으로 무변광대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출귀몰한 영물이라고 하였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문득 가깝게 내려다 보이는 잔잔한 바다의 수면 위에 둥근 물체 하나가 나타났다. 아까까지 분명히 지나가던 배 한 척 없었고 물새들만 한가롭게 바다의 수면을 날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물체가 나타나 눈에 띄었던 것이다. 나는 2시간쯤 전에 그 바닷가에 도착해서 오래된 해송에 기댄 채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 멀리에는 바위섬처럼 보이는 무인도가 떠 있었고 무인도섬 중턱쯤 등대 하나가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장소였다. 그 바다는 언제 찾아와도 잔잔했고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바닷가에는 고운 백사장의 모래가 길게 깔려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나는 해송의 등을 기대고 앉아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다 실증이 나면 백사장을 거닐며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문득 눈앞에 나타난 수면 위에 둥근 물체를 바라보노라니 신비스러운 감정으로 마음이 변해갔다. 그때 둥근 물체의 시선이 고정된 나는 넋 지나간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체도 얼마 동안은 닻을 내린 배처럼 꼼짝없이 물 위에 떠있기만 했다. 둥근 물체의 크기는 직경이 대략 20m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둥근 물체의 표면에는 희미하지만 글자 같은 무늬가 보이는 것 같고 색깔은 처음엔 코발트색이었다가 보라색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합된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어갔다. 혼자서 그렇게 꼼짝없이 고정된 채 이상한 연출을 반복하던 둥근 물체는 30분이 지나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면 위에서 통통 튀는 것처럼 묘한 행동을 하던 물체는 갑자기 상공으로 날아올라 현란한 몸짓으로 비행을 하더니 어느 순간 나의 머리 위에 상공에 멈추어 선 채로 투명한 빛을 내리비쳤다. 투명한 빛에 감싸인 내 몸도 투명한 빛처럼 변해갔다. 둥근 물체의 빛이 이동하면서 내 몸도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때 내 몸은 바람인지 구름인지 모를 정도로 가벼웠다. 물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던 육신의 세포들이 모두 빛의 입자로 변해버린 느낌이었고 가볍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기분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지금 내가 느끼는 현상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UFO가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의 일부라고 하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UFO는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고 여전히 황홀한 기분에 도취된 나는 여전히 바닷가 언덕의 늙은 해송에 기댄 채로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우주의 존재님, 인간의 힘으로 창조된 물질에 지나지 않는 UFO가 어떻게 스스로 진화하며 영성을 발휘할 수 있지요? 진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독보적 기능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생명 없는 물질도 신의 조화 앞에서는 살아있는 힘처럼 기운을 발휘하게 되는데 UFO도 파보시 에너지의 힘으로 영적인 기능과 진화의 능력을 겸비할 수 있으며 그 원리가 바로 무한이론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비록 마른 지팡이나 돌멩이 하나라도 파브시 에너지의 작용을 받으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영물로 변한다고 하였다. 파묘시 에너지의 대표적인 힘은 물질 공간을 4차원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현상이며 물질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들도 4차원 공간에서는 한없이 자유로워지는데 곧 시간과 공간과 거리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지금 자신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널링의 교류, 내가 경험했던 공간이동, 어두운 무덤 속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현상들이 모두 파보시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가능해지며 초광속 세계와 4차원 문명 세계의 출현도 파보시 에너지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파보시 에너지의 파동에 동화되면 빛의 구조로 환원되어 어느 곳도 가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하였다. 저기요, 우주의 존재님, 파브시 에너지는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서 사용하나요? 지구에서는 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데 당신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파브시 에너지를 생산하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파브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같은 시설은 없으며 우주 공간에서 무한하게 생성되고 있는 우주의 에너지이며 증폭장치를 통해 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UFO 선실에도 파보시 에너지를 생산하는 증폭장치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UFO에 증폭된 파보시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순간이동을 하고 땅속을 들여다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당신은 지금 파벳이 에너지가 증폭된 UFO에 몸을 싣고 우주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와 마주보듯 대화를 나누신다는 뜻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파보시 에너지에 증폭된 힘으로 자신과 내가 가까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채널링의 교류를 나누고 있다고 하였다. 파보시 에너지는 곧 멀고 가까움의 장애를 없애주고 시간의 길고 짧음을 해소해주는 우주의 신성한 힘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UFO를 타고 있으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제 모습도 식별이 가능하고 행동하는 모습도 내려다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지구의 모습도 보이고 나의 모습도 보인다고 하였다. 자신과 내가 파보시 에너지의 힘인 투명한 빛의 우주 터널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초광속의 우주 통신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나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과 내가 머물고 있는 위치의 공간은 다르지만 초광속의 우주 통신망에 연결되면 동일한 공간에 위치한 것 같은 현상이 유지되는데 이것이 4차원 공간과 같은 현상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그렇다면 저는 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파보시 에너지의 파장과 내 의식의 파장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 의식이 증폭된 후 내 영혼의 눈과 귀가 밝아진 후 공간에 멀고 가까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파보시 에너지는 전기단자와 같은 다양한 주파수의 연결끈이 있으며 주파수 연결끈에 의해서 우주 통신이 가능해지는데 인간과 동물과 식물 등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에는 이 우주와 통신이 가능한 주파수 연결끈이 달려있고 그 파보시 연결끈으로 우주의 존재들은 상호간에 우주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곧 파보시의 투명한 빛은 우주와 우주를 연결하는 통신망이면서 4차원 문명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근원점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본래 지존의 신격체이기 때문에 그 영감을 발휘하면 인류들이 못 해내는 일이 없기에 우주로부터 모든 문이 열려있는 지존의 자아가 존재함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우주 진화와 창조를 주도해온 우주 프로그램이 인간의 유전인자 속에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능력은 무소불능이며 무한한 영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인체적 시스템은 우주적 시스템과 대등하고 우주의 질서까지 제어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해도 무방하고 인간의 마음 하나로 우주의 질서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세상에는 복잡한 기계장치도 많고 거대한 시스템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인간이란 생명체보다 정교하고 복잡하며 거대한 시스템은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그 거대한 인체적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우주와 교감할 수 있는 우주 프로그램 속에 생명의 근원과 우주 질서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우주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 체계적인 우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발생하는 생로병사의 현상이라든가 인간의 감정과 사고의 흐름까지 우주 프로그램으로 제어되는데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힘이 파보시 에너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주 프로그램의 비밀을 밝히면 삶과 죽음의 비밀이 풀리고 우주 창조의 비밀이 풀린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주 프로그램의 비밀을 영감의 힘으로 하나하나 벗겨나갈 때 인간들은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였다. 저기요, 우주의 존재님, 인간 속에 내재된 우주 프로그램의 작동이 아니면 인간의 어떤 명적이고 창조적인 힘도 발휘될 수 없다는 설명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간은 나날이 진화되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으며 우주적 마인드를 실현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살아서 진화가 완성되지 못한 영혼들은 죽어서도 새로운 진화와 창조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 우주 프로그램의 원리 때문인데 무쇠도 불 속에서 단련되고 단련된 후 좋은 금속으로 탈바꿈하듯 인간의 영혼들도 거듭나고 거듭남을 반복하여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신격체로 성화되는 것이며 거듭나지 않고서는 지존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하였다. 미생물을 비롯하여 고등 생명체인 동식물들에 이르기까지 육감적 본능으로 우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데 인간의 몸도 무의식 상태에서 우주와 육감적 대화를 나누며 생명의 현상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자율신경의 힘으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듯 인간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주 자율신경의 제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 우주 자율신경과 연결된 무의식의 대화가 우주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주변에 늘어서 있는 저 나무와 화초와 숲들도 우주 텔레파시를 통해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는데 나에게 체험을 해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가능하다면 지금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투명한 빛의 물결이 나타나 주변을 덮기 시작했다. 내가 서 있던 주변의 산과 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들이 투명한 빛의 물결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마치 옆은 안개가 밀려와 산을 덮듯. 내 몸을 비롯해서 투명한 빛의 물결에 쌓인 모든 것들은 덩달아 함께 투명한 빛의 구조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감지되어 왔다. 나무와 나무들이, 화초와 화초들이 서로 소곤거리며 교감을 나누는 현상들이 감지되어 왔다. 또 군락을 지어서 자라고 있는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들끼리, 소나무는 소나무들끼리, 그리고 무리지어 자라고 있는 동종의 식물들끼리 교감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며 지내는 모습들이 감지되어 왔다. 식물들이 교감을 나누는 모습은 식물과 식물끼리 서로 특색 있는 기운을 보내며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사를 주고받는 내용들이었다. 식물들이 기운의 파동으로 전달하는 의사 속에는 행복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불만족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나에게도 기쁨의 감정이라든가 슬픔의 감정 같은 기운을 실어보내며 의사를 전달해 주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식물들도 보이지 않는 기운의 파동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살아있는 우주의 존재들이 성스러운 우주의 기운인 파보시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끼리도 의사를 전달하며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세상 만물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서로 이렇게 의사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힘이 파브시 에너지라고 하였다. 곧 자연과 우주는 침묵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우주 대화를 이어가며 우주의 평화와 축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하였다. 자연 속에서 내가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그 기운이 자연에게 전달되고 내가 불량한 생각을 가지면 그 기운이 자연에게 전달되어 자연도 덩달아 불쾌한 기운을 보내게 되므로 말 못하는 자연의 세계라고 하여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행동,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갈지도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이 말이 들릴 때 주변을 뒤덮고 있던 투명한 빛의 파동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교감을 나누며 서로 소곤거리는 자연의 속삭임들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행복하고 경이롭던 기분은 계속 여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한 여운 탓인지 내가 앉아있는 주변의 나무에 예쁜 새가 날아와 무어라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며 노래를 부르는데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았다. 이어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져 나갔다. 우주의 존재님, 조금 전에 체험했던 내용대로 우주 텔레파시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의 공용어이며 모든 생명체들의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생명의 연장을 지시받는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과 우주가 우주 대화를 나누며 우주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우주가 전달해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자연세계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을 만방에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현상이 우주의 소리이며 우주의 메시지이며 우주의 가르침이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미물들일수록 육감적 기관이 잘 발달하여 우주 파동으로 전달되는 우주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류들만 유일하게 육감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우주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의 존재들은 하늘이 없다고 하늘을 경시하며 함부로 삶을 망치는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들 있다고 하였다.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인류가 육감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은 영혼들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염된 영혼들은 반신불수병에 걸린 영혼들과 같아서 영혼들이 순수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쉬지 않고 이어지는 우주와의 대화가 가능해지는데 영혼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며 우주와의 대화를 상실할 때 영혼은 존재의 가치조차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인간은 본래 우주와의 대화가 가능한 존재였지만 그 영혼들이 육체에 지배당하여 육감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육감의 기능이 상실된 인간들은 누구나 고독한 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주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버린 인간들은 그때부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의 신세들이 되었는데 마치 곤충의 더듬이를 떼어내면 방향 감각을 모르고 방황하듯 우주 통신의 기능이 차단된 영혼들은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와의 대화가 시작되면 모든 자아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영혼의 방황을 멈추게 되는데 맑고 고운 영혼은 언제라도 우주와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리가 해야 할 일도 고운 영혼의 힘을 더욱 강화시켜 우주의 큰 메시지를 전달받는 존재가 되는 일이며 그렇게 전달받은 메시지를 인류들에게 전파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지구의 운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한 사명임을 명심하라고 하였다. 지구 최후의 날이 다가올 때 비극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운 영혼들의 힘이란 사실을 명심해라. 큰 빛이 나타나 고운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 지구의 불운한 운명은 회복될 것이며 우주는 그날 그 순간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인간이 본래부터 우주 대화가 가능한 존재였다니 기쁘고도 슬픈 소식이군요. 인류들이 우주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어쩌다 그런 소중한 기능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영혼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우주대화의 기능은 참 신기한 현상이며 우주가 베풀어준 최고의 선물처럼 느껴지는군요. 그래서 당신들은 지구의 고운 영혼들과 자유롭게 영적 교류를 나누며 우정을 키워가고 있군요. 저는 이제까지 친구도 사귀지 않고 너무 고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어 왔어요. 때로는 하늘에 떠 있는 별빛들과도 때로는 흘러가는 구름들과도 독백처럼 대화를 나누고 친구처럼 지내왔어요. 순수한 자연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스로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심오한 우주 대화를 엮어가고 있는데 인간과 하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주 소통의 영적 대화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는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제 아무리 천지창조를 주도하는 우주 프로그램이라도 우주 파동의 에너지가 아니면 작동될 수 없으며 인체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소멸되면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듯 우주 파동은 우주를 움직이는 원천적 힘의 에너지라고 하였다. 우주 프로그램의 체계는 섬세하고 복잡한 우주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한 물질, 냄새, 색깔, 에너지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섬세한 육감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인간들이 평소 느끼지 못하는 공기라든가 우주의 기온 등을 통해서도 우주암호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무의식적인 우주와의 대화를 의식적인 이론으로 이끌어낸 우주학문이 무한이론이며 우주의 본질은 큰 사랑인데 큰 사랑의 힘이 아니면 우주의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곧 우주대도와 끝이 없는 사랑은 장차 큰 빛으로 나타나 지구에서 우주 반란 세력을 잠재우고 우주의 새 질서를 펼쳐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사랑은 우주 텔레파시를 통해 전달되고 그 현상은 보이지 않는 빛이기 때문에 고운 영혼들은 보이지 않는 빛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빛과 고운 영혼의 코드는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선을 추구하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빛의 힘이 증폭되고 우주의 큰 사랑을 배당받는 영혼으로 성숙하는데 그 중에서 고운 영혼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우주와의 채널링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우주 텔레파시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나와 우주가 통하고 세상과 우주가 통하며 삼라만상과 우주가 통한다는 말씀이군요. 당신들이 발명한 고차원 문명 세계의 실체가 우주 텔레파시를 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의 세계는 우주 큰 사랑의 힘인 빛과 선의 나라가 분명해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나에게 지구 최후의 날에 대비하여 빛과 선을 전하는 우주의 전령사가 되라고 하였다. 우주가 품에 안고 사랑하는 모든 생명체를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우주의 파수꾼으로 지구의 파수꾼으로 소명을 완수할 수 있으며 우주의 아들로서 그 이상의 사명도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우주의 파수꾼인 당신이 전달해주는 우주의 사랑은 어떤 종교인의 설교보다 제 영혼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순백색으로 빛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육신이 굶주리고 있을 때
제 영혼도 함께 굶주려 하고 제 육신이 고단할 때 제 영혼은 함께 나태해지기 때문에 원래 고결하고 흠없는 영혼이라면 육신의 천박한 근성을 따르지 않고 영혼의 순결한 지조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아직은 나의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이며 영혼의 세계에 비유하면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와 같지만 그것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내 뱃속에서 꼬르륵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내 영혼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어주는 소리였다. 벌써 3일째 굶고 있었는데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다. 너무 허기져 배가 고프니 보이지 않는 목소리도 들리는 듯 마는 듯 귓가에서 가물가물해졌다.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겨우 학비나 마련해서 학교가 있는 도시로 나왔지만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항상 막연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벌써 한 달 가까이 일이 없어 하루 밥 한 끼 찾아 먹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서도 정신만은 굶주림 표시를 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보았지만 맛있는 음식점 앞을 지날 때는 저절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점 안을 기웃거릴 때가 있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통해 흘러들어오자 굶주려 있는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만 더욱 요란하게 들렸다. 이때 굶주린 뱃속을 채우지 못한 서러움보다 굶주림 앞에 헐떡거리는 영혼의 모습이 더욱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나에게 아무리 고운 영혼이라 불러주어도 육신의 굶주림 앞에서 헐떡거리는 천박한 영혼에 지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육신의 굶주림 앞에서 내 영혼을 비참한 모습으로 변모시켜주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 번은 고픈 배를 움켜잡고 힘없이 어느 골목길을 지나고 있는데 눈앞에 누가 먹다 버린 빵 봉지가 보였다. 내 손은 본능적으로 그 버려져 있는 빵 봉지를 집어들었고 한 입에 남이 먹다 버린 빵을 삼키려 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입에 넣으려던 빵 조각에 머리카락과 먼지들이 수북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불결한 오물이 묻어있는 빵 조각을 차마 입에 넣을 수는 없었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느낌이 들었고 할머니의 꾸짖는 목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다. 땅에 떨어진 음식은 개나 주워 먹는 거란다. 내 순결한 영혼을 어찌 떨어진 음식 조각으로 더럽힐 수 있단 말이냐? 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먼지 묻은 빵 한 조각 때문에 나의 소중한 영혼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굶주린 나의 육신과 영혼의 처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나의 배고픔을 알았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로 주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쉬지 않고 고차원적인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 나에게 외출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자 눈이 부시게 하얀 파보시의 빛이 나를 감싸며 내 몸은 순간이동이 되어 어느 깊은 산속에 동굴 입구에 머물러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나에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깊은 곳 구석에 소중하게 감추어져 있는 이상한 물건이 눈에 띄었다. 작은 항아리인데 그 속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옛날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파란 녹이 쓴 동전들이었는데 땅바닥에 문질러 보니 금세 반짝거리며 윤이 났다. 골동품 애호가들도 쉽게 구경하기 힘든 오래된 동전들이었다. 나는 동전 항아리가 동굴 속에 숨겨져 있는 이유를 도무지 모를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이 동전 항아리는 옛날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부근의 동네 부잣집에서 피난을 가면서 숨겨두었던 것인데 전쟁이 끝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이 동전들은 그때 주인을 잃고 말았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설명을 들으니 어쩐지 슬픈 생각이 들기도 했다. 피난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한 주인은 숨겨둔 동전들을 생각하며 제대로 눈이나 감았을지 짠한 생각이 밀려왔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옛날 동전의 주인이 원혼이 되어 이 동굴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고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그 동전의 옛 주인은 바로 나의 조상이니 잃어버렸던 주인이 바로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팔아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그 동전들 일부를 가져올 분량만큼만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다. 더 가지고 오고 싶어도 담아올 방법이 없었다. 돌아올 때는 걸어서 산에서 내려왔고
이틀을 걸어서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다. 세상에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공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들게 주머니에 넣어온 동전을 가지고 옛날 물건들을 취급하는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더니 귀한 물건이라며 매우 좋아하였다. 골동품 가게 주인은 옛날 동전 값을 두둑하게 매겨서 상당한 금액을 손에 쥐어주면서 앞으로도 이런 동전들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좋은 가격으로 사주겠다고 하였다. 그 돈 덕분에 당장의 학비 걱정과 굶는 일 없이 마지막 남은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돈이 궁해질 때면 동굴 속에 동전 항아리가 생각이 났다. 나중에 동전 항아리가 감추어져 있던 그 동굴을 다시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끝내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 부근의 산까지는 찾아갔지만 동굴이 있었던 장소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허사였다. 생활이 궁핍해질 때마다 그 동굴 속의 옛날 돈들이 생각났지만 산 이름은 알고 있어도 위치를 모르니 아쉬운 생각만 간절할 뿐이었다. 다만 절대절명의 위급한 시기를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다.